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열 분석 1000개의 고원, 기관 없는 몸체로 드디어 왔습니다. 기관 없는 몸체라고 하는 거는 그 기관에 묶여 있지 않는, 기관을 해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심장, 대장, 위장, 뭐, 이 다 각각의 기관들이 뭐 폐, 각각의 역할들을 다 하죠. 그리고 그 역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 어떤 기관이 다 돼 있어서 그 기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아빠, 뭐 교수, 상담사, 주부, 딱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이제 이렇게 기관화가 돼 있는데 그런 기관화로 인해서 그 기관화가 나하고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구조로 가면서 신경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로 돌리는 것. 이제 그게 기관 없는 몸체예요. 마치 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기관 없는 몸체는 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마치 알처럼 돌아가는 거죠. 알은 그 알 안에 그 기관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기관 없는 몸체는 마치 알처럼 돌아가는 거다. 이런 그 의미로 기관 없는 몸체라고 하는 게 그런 구분과 역할과 기관들을 해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리고 관념 개념이 아니라 차라리 실천이다 그래요. 이게 관념화되고 개념화되는 걸 분열 분석은 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관념이나 개념을 심지어는 그 망상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상정해 놓고 그것의 실체들을 끼워 맞추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상정해 놓고 그런 이데올로기 가운데에 존재하는 실체들을 끼워 맞추죠. 그래서 기관 없는 몸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관념화, 개념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화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 의미화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절대적 기관 없는 몸체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극한입니다. 극한으로 설정해 두고 그걸 지향하는 거지 그 기관 없는 몸체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고, 기관 없는 몸체는 탈영토화가 도달해야 되는 곳으로 목적 삼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탈영토화가 도달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해놓고 기관 없는 몸체는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향한다는 의미예요. 탈영토화에서 도달하는 그 기관 없는 몸체는 충만한 몸체예요. 탈영토화에서 도달하는 그 기관 없는 몸체로 목표되고 있는 건 충만한 몸체지 단지 기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기관 없는 몸체도 잘못 도달하면 암적인 몸체가 될 수도 있고요. 텅 빈 몸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의 역할이나 기관이 힘들다고 해서 거기로부터 탈주하고 도주하는 것만을 목표해서는 안 됩니다. 재영토화하고 재코드화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계산들이 있는 상황에서 탈영토화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은 이따 마무리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몸체와 암적인 몸체, 텅 빈 몸체를 구분해야 되는데, 충만한 몸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탈주의 과정,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을 적절히 갖고 도달하는 기관 없는 몸체, 이건 충만한 몸체인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몸체가 분열 분석에서의 목적지인 것이지, 그냥 도주, 탈주가 목적이라면 암적인 몸체, 텅 빈 몸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충만한 몸체는 주체성을 생산하고요. 자기되기와 자기 생산에 도달하는 몸체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몸체는 어, 이 주체성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장엔 나오지 않아요. 이 청개의 권 뒤쪽으로 가면 나오는데 거기도 아주 일부만 다뤄지고요. 본격적으로는 가타리 책들에서 주체성 생산에 대해서 많이 다뤄져요. 가타리는 주체성 생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고 치료의 목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청개의 고원도 적절한 해석은 주체성을 두 개로 구분하고 주체화로 구분하고, 주체화로 쓰여진 것도 주체화와 주체화의 집합을 구분해서 주체성을 생산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타리와 들레즈 입장에서의 주체성은 유동적인 거예요.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간 없는 몸체를 한번 도달했다가 강도 0으로 갔다가 올 수 있는 상태. 그렇게 해서 매 순간 매번 내 주체성을 생산해내는, 나의 유일한 주체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주체성을 찾아서 여행하거나 몰입하는 게 아니라 매번 내 주체성을 생산해내는 방식의 주체성, 이제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충만한 몸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되기와 자기 생산에 도달할 수 있는 몸체, 자기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몸체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번 장애는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면, 코드를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낼 수 있는 것, 이게 주체성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매번의 모든 코드들과 형식들을 내가 생산해서 내가 끝낼 수 있는 그 주체성을 생산하는 것, 이게 이제 충만한 몸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드린 그 신승철 선생님의 카오스 모제 해석 부분에 요 주체성 생산에 관한 게 주체와 구분해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안 읽어보셔도 강의를 통해서 그냥 개념만 잡으셔도 괜찮아요. 또 두 번째로 이 충만한 몸체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암적인 몸체예요. 이 암적인 몸체는 의미화에 잡아먹히는 몸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화도 이따 설명할 건데, 의미화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데올로기화하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무시하고 그 실체들의 어떤 의미만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추구하다가 몸체와 신체를, 그리고 실체를 억압하는 구조로 가는 것들이 다 의미화의 구조예요. 이건 암적인 몸체로 가게 되고, 지금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의미화, 그리고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돈을 다 추구하게 만드는 의미화, 이건 의미화예요. 돈이 물질이라 그래서 그 실체를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거고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게 실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화가 이미 이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불행과 부자들이 갖게 되는 불행이 좀 다른데, 부자들이 갖게 되는 불행들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거 다 이제 병든 욕망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다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팽배하죠. 이게 다 의미화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적인 몸체를 만들죠. 근데 이 기관 없는 신체를 막는 세 개의 지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기체, 의미생성, 주체화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기관 없는 신체는 중요한 거는 이런 이 세 개의 지층이 있다고 해서 이게 각각 전부 다 배격해야만 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카오스모즈예요. 이게 이 유기체, 의미생성, 주체화의 그 주체화의 집합에 우리가 몰입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나의 기간 없는 신체와 이것들은 서로 결국 상호 침투하면서 카오스 모제로, 코스모스 질서와 카오스, 이 혼돈이, 무질서가 오스모제 상호 침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기체, 의미생성, 주체화의 집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이걸 다 완전히 배격해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락항으로 가는 건데, 이제 분열 분석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상호 침투가 목적이에요. 이 기관 없는 신체는 이 기관이나 몸과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대립화가, 이 기관, 이 다른 몸들, 유기체, 의미생성, 주체화의 집합이 있다고 해서 이것들과 이 기관들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대립하냐면 이걸 조직하는 조직화와 대립하는 거예요. 조직화라고 하는 건 결국 그래야 한다, 이 기관 자체보다 기관이 그래야 한다 와 대립하는 거예요. 폐가 됐다가 위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폐는 폐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대립하는 거예요. 이 조직화와 대립하는 겁니다. 아빠는 이렇게 해야 한다. 아빠였다가 뭐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래야 한다에 대립하는 겁니다. 네. 이제 유기체를 먼저 얘기를 하면, 유기체는 서로가 엮여있어 각각의 역할을 딱 감당해서 온전히 그 각각의 기관의 각각의 역할에 정확하게
집중해서 그것만 서로 해내면 모든 유기체는 그냥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유기체를 해체한다는 건 이게 기관에 대립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에 대립한다는 건 이거예요. 유기체 자체를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다 갈기갈기 다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텅 빈 기관 없는 신체가 되는 거예요. 텅 빈 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체를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배치물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연결 접속하고 그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탄력 토화를 통해서 몸체를 여는 거예요. 이 몸체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열 분석이에요. 해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직화 대립에서 기관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구성하고 연결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경고를 해요. 유기체를 해체할 때 죽음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기체를 해체한다는 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하면 죽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기체를 이야기할 때는 특히 어떻게 그 유기체가 조직화되어 있고 얼마나 그게 강제적인가에 초점을 두고 당위적인 강제적인 조직화와 대립을 해야지 기관 자체를 파괴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우울증의 몸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기관을 없애려면 그 기관을 대체할 이동할 새롭게 배치할 뭔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야 이 기관 없는 몸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미 생성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암적인 몸체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미 생성. 그러니까 자본 이렇게 가서 어떤 하나의 의미로 몰입돼서 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층을 이루고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탈주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체도 지층에 속하는데 이 주체가 이제 말이 제일 많아요. 이 세 개의 지층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것 때문에 이게 유동성의 의미에서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주체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층에 속하는 주체고 이 주체로부터도 탈주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주체는 유동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생산성을 갖고 있는 주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체와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체와의 집합은 결과적으로 의미화를 만들죠.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로 딱 집합하면 하나의 의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주체와의 집합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성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서의 그런 유동적인 주체화는 추구할 거고 주체화라고 해놓고 사실 그게 하나의 유일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집합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화 이것들을 탈주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는데 기관 없는 신체를 R이라고 부르면서요. 이 기관 없는 신체 중에는 이 고름판이 거절하는 기관 없는 신체도 있다고 해요. 이게 다 텅 빈 신체들인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지겠죠. 그 만드는 방법을 11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하나의 지층의 자리를 잡아요. 이게 탈주할 지층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향유할 지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의 지층의 자리를 잡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제가 교수가 힘들다. 그러면 그 교수라는 지층의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지층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실험해 봐요. 이 지층이 제공하는 기회들이 뭐가 있나? 그것들을 다 실험해 봐요. 그리고 그 기회들을 집합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거나 이거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고 내가 이걸 여기서만 누릴 수 있다면 그럼 그 안에서 코드 변경만을 통해서 그 지층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생성 분열 분석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변형 분열 분석으로 탈출을 하겠다. 그러면 이 지층을 제공하는 기회들을 실험해보고 도주선 가능한 게 있는지를 찾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담 회사로 갔는데 이제 교수는 전임 교수를 하다가 초빙 교수로 전환을 하고 지금 상담 회사로 갔는데요. 도주선을 찾아요. 그러면서 분자대기를 실험해요. 정말로 자기 대기, 나의 욕망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잘 실험해요. 그러면서 이 욕망의 흐름들을
접합시키고 내 욕망들을 전부 나열해요. 나는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글도 쓰고 싶고, 책도 내고 싶고, 연구도 하고 싶고, 상담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내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교수를 하면 계속 가르치는 것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욕망들의 흐름들을 접합하고 접속해서 확립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강렬함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진짜로 내 강렬함, 내 욕망의 강렬함과 내 행동들의 강렬함들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그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실험하고 그걸 시도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지역에 어떤 코드들을 형성할지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도주선을 만들고 그 새로운 지역으로 도주선을 실행하고 그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그 외부성이 되잖아요. 그 외부와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을 연결 접속해요. 내가 이 외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연결 접속하고 접합 접속해요. 연결 접속은 둘 다 있게 하는 거고, 접합 접속은 그걸 융합하거나 그 변형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프로그램, 내가 반복하는 프로그램과 다이어그램을 따로 나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대립시킵니다. 다이어그램 만드는 방법은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선분성을 가지고 나의 삶에 반복됐던 그 프로그램과 새롭게 형성하게 될 욕망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이 도표를 대립시켜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새롭게 형성했을 때 어떤 그 변화들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대립시켜서 구조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에서 이 지층화된 배치물들을 보고 그 배치물들을 이제 고름판 쪽으로 이동시켜서 다이어그램을 통한 그 분석을 하고 그 배치물을 새롭게 갈 지역으로 구성을 해내는 거죠. 이런 게 그 기관 없는 탈영토화를 하는 과정, 기관 없는 신체를 통과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분자대기를 실험하는 단계에서 강렬도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계속 중요한 얘기라고 해요, 제가. 네. 실제로도 다 중요한 그 이야기들인 것도 맞고요. 이제 이런 분열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자세해질 거고, 이제 가타리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어려운 과정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굴성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한 개념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